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한국 AI 업계가 정말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국내 대표 AI 기업인 업스테이지가 공개한 솔라 모델이 중국의 AI 모델에서 파생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공방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추구하는 소버린 AI, 그러니까 기술 주권을 가진 AI를 과연 어떤 길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오픈소스 생태계 위에서 소버린 AI를 키워야 하는 필연성,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술적인 종속성의 위험, 이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역설적으로 투명한 검증, 그리고 집단지성을 통해 발전하는 오픈소스 생태계의 힘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소버린 AI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소버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해외 모델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노출한 하나의 경고등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소스라는 좋은 명분 아래 기술적 독립성이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이 사건에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요, 의혹이 딱 제기된 직후의 반응이었어요. 업스테이지가 이걸 덮거나 내부적으로만 조사한 게 아니라 곧바로 커뮤니티 전체를 향해서 공개 검증을 자처했습니다. 이건 사실 대단한 자신감이고 또 생태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고 비밀스럽게 감추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들여다보고 함께 검증하자, 이런 태도니까요. 이게 바로 건강한 오픈소스 생태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바로 오픈소스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점은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의 본질은 그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다는 그 상황 자체에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기술 주권을 상징해야 할 모델이 그것도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모델과 유사하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커뮤니티의 검증은 글쎄요, 이미 위험 감염성에 노출된 후에야 이루어진 말 그대로 사후 조치일 뿐이죠. 하지만 그 사후 조치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수준 높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카카오 소속의 한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국내외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증에 뛰어들었잖아요. 깃허브 같은 플랫폼에서 코드를 분석하고 기술적인 토론을 벌였죠. 이 과정 자체가 한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뮤니티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값진 학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인 블랙박스 모델이었다면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죠. 결국 이런 투명성이야말로 국가대표 AI 모델에 요구되는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요? 그 신뢰라는 단어,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가 검증할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커뮤니티가 그걸 놓치면 신뢰할 수 없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의 훌륭함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소버린 AI라는 목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술 주권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잘 가져와서 고쳐 쓰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기반부터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업스테이지 관련 논문만 봐도 그 믹스트랄 8x7B 같은 강력한 해외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런 벤치마크 점수 경쟁에 매몰되다 보면 이미 검증된 해외 모델을 기반으로 삼는 손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그럴수록 소버린이라는 본질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손쉬운 길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현대의 AI 기술, 특히 거대 언어 모델 분야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채로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저는 진정한 기술 주권이라는 게 고립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의 최신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또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사건처럼 언제든 커뮤니티가 코드를 뜯어보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개방성이야말로 독자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그 누구도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권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저는 개방성이 독립성과 동의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방성이라는 이름 아래 더 교묘한 종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중국 지프 AI의 챗 GLM 관련 논문을 보면 모델이 중국어하고 영어 위주의 데이터, 10쪽의 토큰으로 사전 학습되었다고 나옵니다. 만약 한국의 소버린 AI가 이런 데이터 기반 위에서 파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델은 태생적으로 특정 데이터와 문화의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편향성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편향성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 환경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에게 천안문 사태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혹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런 근원적인 편향성은 나중에 한국어 데이터를 좀 추가한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뼛속까지 스며든 가치관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기술 종속이 문화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위험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사후 기술 검증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권은 남의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더욱더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편향성, 그런 위험은 오히려 꽁꽁 숨겨진 블랙박스 모델에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 어떤 가치관이 숨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반면에 오픈소스는 최소한 그 모델이 어떤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은 이런 데이터 편향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발선이 생기는 겁니다. 발견하고 고칠 기회라도 있는 거죠. 숨겨진 위험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봅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 AI 같은 회사가 없었다면, 또 기술 커뮤니티의 소수 전문가들이 바빠서 이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AI 모델의 무결성을 소수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에 의존하는 시스템, 과연 이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사회 전체 혹은 커뮤니티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집단 책임, 그리고 집단 성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이오닉 AI도 또 공개 검증에 자처한 업스테이지도 모두 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논쟁을 통해서 한국 AI 생태계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계기가 됐죠. 이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면 앞으로 모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훨씬 더 투명성에 신경 쓰게 될 겁니다. 커뮤니티는 더 날카로운 검증 능력을 갖추게 될 거고요. 이것이 바로 생태계의 자정작용이고 한두 번의 사건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과정인 거죠. 네, 그 자정작용이라는 말이요. 그게 항상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운 좋게 발견했지만 만약에 더 교묘한 기술적 종속성이나 백도어 같은 게 숨겨져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커뮤니티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은 결국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위험은 없다는 어떤 막연한 믿음에 기댄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버린 AI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이 썼던 뎁스 업스케일링 같은 방법론이 좋은 예시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이미 잘 지어진 10층짜리 튼튼한 건물을 부수고 20층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10층 건물 위에 아주 영리하게 10층을 더 쌓아 올리는 기술 같은 겁니다.
기존의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더 똑똑한 모델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모든 걸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고집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도입과 개선,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소버린 AI 전략이 아닐까요? 바로 그 속도 경쟁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버린 AI의 궁극적인 목표가 벤치마크 순위표에서 1등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목표는 국가의 중요 데이터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보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 데이터와 우리 사회의 필요에 맞춰서 기반 모델부터 차근차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의 속보 경쟁은 누가 더 높이 쌓는가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정작 그 건물의 기반이 누구의 땅 위에 있는지, 그 땅의 성분은 무엇인지를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 땅이 바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는 공공재 위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특정 기업의 사유지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성분을 분석하고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기반이니까요. 속도를 내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의존도 결국은 의존일 뿐입니다. 그 기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면 언제든 그 기반이 흔들리거나 바뀔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려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위험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번 업스테이지 모델 논란은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 오픈소스 생태계의 가치와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공개,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검증,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한 집단적인 기술 성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버린 AI의 핵심 동력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AI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을 마냥 긍정적 해프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약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던 근원적인 기술 의존성의 문제에 대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버린 AI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벤치마크 점수 경쟁을 넘어서서 기술적 독립성과 안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투명하게 관리되는 의존 역시 결국은 의존이며 언제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는 결국 모든 것이 초연결된 이 기술 시대에 주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외부 기술과의 협력과 수용, 그리고 우리 고유의 기술적 독립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저희가 앞으로 더 탐구하고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